슈퍼비전은 그동안 배웠던 스킬과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 코칭을 할 때 좀 더 탄탄한 역량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고객들에게 코칭이라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PCC는 역시 국제 그 기준이라 조금 엄격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조금 세게 배워 놓는 것이 나중에 편안하게 써먹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기에는 미국도 그렇게 스킬이 엄격하지가 않았어요. 점점 경험과 현장 필요를 통합해가면서 매년 이렇게 정교화돼 갔거든요. 근데 최근이 최고로 발달된 것 같아요. 이 스킬이. 그리고 코치협회도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그 시험 기준을. 근데 ICF도 지금 한 2년 전에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 배우긴 배웠는데 써먹으려면 잘 모르겠고 애매모호하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좀 정교하게 슈퍼비전하고 평가를 해버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쓰려고 그럴 때 어느 자리에서 어느 때 어떻게 적합하게 쓸지를 더 잘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실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결론은.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슈퍼비전은 그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습관, 선호도, 또 강약점 이런 거 있잖아요. 코칭에서도 어떤 분은 경청이 좀 약하고 또 목표가 강하고 이런 강약점들이 있거든요. 이게 스킬 8개 중에 마인드 안 하고 윤리 안 해요. 그러면 6개죠. 6개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할 텐데 그 6개 중에 여러분들이 각각 잘하는 분야가 있고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왜곡지면 실력을 발휘할 때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높여줘요. 이걸 낮추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약점들을 높여주고 그리고 개인의 습관들 있죠. 어떤 분들은 자꾸 말할 때 뭐 이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말의 습관들이 또 있고 이런 것들도 교정해 드려요. 이런 것을 교정해서 정말 전문가로서 그냥 깨끗하게 고객 앞에서 의도대로 코칭을 잘할 수 있도록 조금씩 갈고 닦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는 제가 여러분 지적을 별로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저한테 지적 들어보신 분. 한 번 되짚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수업할 때는 처음 배우는데 뭔 지적을 하냐고요. 그거 이해하기도 급급하니까 절대로 지적을 안 하죠.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물론 뭐 스킬에 있어서는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슈퍼비전에서는 그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어. 아니, 우코치 그동안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를 되게 무시하나?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슈퍼비전이란 그런 시간이에요. 슈퍼비전하고 멘토 코칭이 있는데, 멘토 코칭과 슈퍼비전을 저는 이렇게 같이 어우러서 해버려요. 얘 따로가 좀 비효율적이라서 제가 할 때 같이 해버리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멘토 코칭은 스킬에 집중을 해요. 그 역량이 상대에게 얼만큼 적합했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상대는 얼만큼 목표를 달성했나 얼만큼 변했나 이 효과성을 점검하는 게 멘토 코칭이에요. 그래서 스킬을 더 굉장히 정확하게 쓰도록 조율해주죠. 그런데 슈퍼비전은 기타 여러 가지까지 하는 거야. 그렇다고 스킬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스킬을 하되 그 스킬이 나올 때 방해되는 내 마인드, 뭐 감정적인 어떤 습관, 또 말하는 버릇, 또 태도, 목소리 톤, 그리고 자신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다루는 게 슈퍼비전이에요. 그래서 뭐 골고루 이렇게 부드럽게 나 자신을 전문가로 만드는 과정이 슈퍼비전이라고 보면 그래서 제가 지적처럼 들릴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를 안 당해보다 제가 이 부분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서운할 수 있으나 원래 그런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서운하지 않기로 약속해야 돼. 서운하지 않기로. 그랬잖아요. 사실 그런 게 한마디가 서운해가지고 정말 삐치는 분이 종종 있어요. 자주는 아닌데 그래도 종종 있어요. 근데 마음이 좀 약하신 분들 있죠. 금방 누가 자기를 지적하나 그러면 금방 흔들려 버리는 거야. 너무 약하신 분은. 그래서 그런 분은 저도 조심하려고 노력은 하나 그렇다고 다 보고 있는데 앞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이 사람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똑같이 그냥 하게 되거든요. 네, 똑같이. 앞에 사람이 지적받은 거 나는 그대로 또 해요. 왜? 앞에 사람은 내가 아니었으니까. 그 사람이 지적받았고 나는 내가 지적을 안 받아봐서 내가 어떤지를 몰라. 그래서 비슷한 양상을 또 보여.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해야지. 저 사람이 그거 나왔을 때는 지적하더니 이 사람이 나왔을 때는 지적을 안 해. 그럼 이것이야말로 불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슈퍼바이저로서는 평등하게 골고루 다 전문가가 되게 하려고 아픈 사람은 뭐 뒤로 이렇게 밀어놓고 잘하는 사람은 더 세게 하고 또 죽는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평준화를 전문가라는 평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 똑같이 칠 건 치고 또 더 풍부하게 올릴 건 올리고 하는 작업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서 슈퍼비전은 그래요. 자, 멘토 코칭은 평가를 해버려. 점수를 먹여요. 얘는 5점이다, 4점이다. 그래서 지금 ACC 수준입니다. PCC 수준입니다. 몇 개를 더 올려야 됩니다. 내려야 됩니다. 이걸 점수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굉장히 또 실력이 올라가요. 이게 양쪽이
양쪽이 밸런스 있어야 되겠죠. 질문은 되게 잘하는데 내 개인적인 습관이나 개인적인 이 방해물들이 코칭의 그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깎아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관리해 주는 게 슈퍼비전이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한다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섞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슈퍼비전 이 평가서를 가지고 코칭을 할 때에 멘토 코칭의 역할과 슈퍼비전 역할을 한 번에 같이 해드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평가를 하고 피드백 받는 횟수가 좀 더 많으니까 더 빨리 성장하겠죠. 네,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혹시 궁금하신 분 질문. 자,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KAC 보신 분도 계시고 KPC까지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코칭 수업에서는 PCC 수준으로 공부를 했는데 KAC나 KPC 시험을 보면서 수준을 확 내렸죠. 우리는 60 몇 가지를 배웠는데 KAC에서는 한 10가지밖에 안 써요. 한 7, 8가지만 써요. 자, 이런 정도죠. 자, KPC에서는 한 3, 40개만 써요. 스킬들을. 근데 PCC는 어때요? 60가지를 써야 되겠죠. 적어도 한 57, 8가지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그 마인드 셋하고 윤리를 뺀다면 총 6가지 중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한 50여 개 될 것 같아요. 개수로 따진다면 작은 항목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KAC, KPC 보신 분들이 다운사이징 돼 있는 거야. 내 실력이 하향해서 여기서 그냥 고착이 돼버려가지고 PCC로 다시 풀어놔야 되는데 이 푸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제가 많이 그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PCC에서는 그 질문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PCC를 마치고까지도 제가 피드백을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시간은 500시간을 쌓으려면 굉장히 많이 쌓는데 계속 동료들이랑 하잖아요. 동료는 사실 한 3분의 1 하고 3분의 2는 일반 고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ICF에서는 무료 코칭을 30%까지 인정해주죠. 70%는 유료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 동료랑 하는 건 다 무료 코칭이거든요. 동료로 하는 걸 30%만 하고 다만 뭐 1,000원을 받던 10,000원을 받던 10만 원을 받던 유료 코칭으로 70%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실력이 있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거의 7, 80%를 동료랑 한 사람. 항상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맨날 하던 이 사람하고 연습해도 코트, 저 사람하고 테마가 한 4, 5가지에서 바뀌지도 않아요. 항상 비슷해. 이 코치들은 자기들 그냥 안전한 테마 내놓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10사람하고 코칭했는데 똑같은 주제를 10사람하고 했대. 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루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스킬이 늘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연습할 때는 일반인하고 어떤 식으로든 일반인들을 붙들고 코칭을 하는 기회를 만들어야만 실력이 올라간다. 여러분 안에는 그 스킬과 역량, 능력, 의식, 마인드 다 있는데 맨날 그 동료들이랑 맨날 똑같은 틀에서 그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코칭을 하니까 거기서 고착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고객하고 할 때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걸 쓰게 되거든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고객은. 그러니까 좀 긴장하고 또 막 이야기할 때 머리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막 직관과 통찰이 막 작동이 되면서 나가야 되니까 이런 연습이 수도 없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근데 동료랑 하면 그런 긴장감 없습니다. 직관 통찰도 별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KPC 수준으로 그냥 PCC까지 가는 분들이 많더라.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면서 기왕에 배워놓은 건데 그렇게 하향 평준화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너무 아깝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피드백을 해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KAC는 뭐 우리가 배운 거에 7, 8가지만 알면 합격한다. KPC는 한 반만 알면 합격한다. PCC는 나머지 반을 더 해야 합격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합격, 불합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추 그 기술을 인식하고 있구나. 자연스럽게는 못 쓰지만 그래도 쓸 줄 아네? 요 정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완벽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인식하고 있으면 이제 그 500시간을 앞으로 쌓아 나갈 때에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500시간을 다 썼을 때는 ICF에서 시험을 안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슈퍼비전하고 멘토 코칭 안에서 점검한 걸로 가지고 그걸 믿는 거야, ICF에서는. 그 다음에는 뭘 하냐, 필기시험하고 필기시험밖에 없네요. 500시간 다 쌓으신 후에는 필기시험만 보면 PCC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 놓은 나의 스킬의 그 토대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MCC 따기 전까지는 그 실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고 여러분도 기왕에 여지껏 온 거 한번 다 잡고 이 스킬들을 명료하게 이렇게 인식해서 잘 장착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KPC랑 PCC랑의 차이가 큰 차이는 KPC는
KAC는 옛날에 우리 초기에 드린 말씀이 있어요. 아니면 PPT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가는 게 좋겠네. 예. 요거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근데 요거 지금 보면은 아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게 초기에 본 기억이 있으시죠? 1단계는 무의식적 능력, 몰라서 사용 못한다. 2단계는 의식적 무능력.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잘 사용하는 거는 아니야. 그게 KAC야, KPC 단계예요. 요 3단계가 PCC인데, 이거와 이거 차이 굉장히 큽니다. PCC는 의식, 알고 있어. 스킬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쓰기도 해. 잘 사용하기도 하는 게 그게 PCC인 거예요. MCC는 이제는 이 기술들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몸에 그냥 알아서 성품이 되고 그냥 역량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 직관과 통찰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기술을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무의식적 능력이라고 그래요. 잊어버리고 하는 거야. 생각 안 해.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알아서 알아서 코칭을 아주 탁월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크다. 자, KAC는 행동 변화죠. KAC는 목표가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자원으로 가죠. 거기서는 뭐 잘 안 물어봐요. 물어보아도 문제는 없는데 장애까지 하면 좀 깊어지니까 그냥 바로 자원으로 가죠.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실행할래요? 누가 점검해 주면 좋아요? 몇 시에 할래요? 언제 할래요? 이거 하는 게 행동면 완전히 행동에만 집중돼 있죠. 감정 물론 물어보면 더 좋긴 한데 안 물어봐도 괜찮아요. 안 물어봐도 괜찮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하는 게 KAC잖아요. 자, KPC는 요 ACC를 KPC라고 볼 때 감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감정 변화를 꼭 물어봐야 돼요. 여기는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걸 생각할 때 기분은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근데 여기서는 물어봐도 자기 실력껏 물어봐도 되는데 안 물어봐도 시험에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어. 여기는 감정에 대해서 안 물어보면 합격하기 힘들어. 그래서 내면적인 부분들을 좀 더 들어주고 또 이해하고 내면을 다루는 것을 요구하는 게 KPC예요. 자, PCC는 의식,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간 개발 부분인데 이게 직관력, 깨달음, 통찰력, 습관 변화까지 근본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스킬이잖아요. 여기는 근본적이라기보다는 이 행동보다는 좀 더 내면을 들어주지만 그래도 행동 중심이야. 행동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PCC는 행동 반, 존재 반, 의식 반. 이 존재하고 의식이라는 두 가지가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존재의식 같은 것은 시험 기준에 넣지 않았어요. 감정까지만. 근데 감정까지도 안 들어준다. 그럼 그거는 문제가 있어. 이 KPC는. 네, PCC에서는 감정은 당연한 거고 존재 가치와 의식 확장을 확실하게 시켜줘야 된다. 이제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을 좀 잘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지금 다 그냥 누가 건드리면 여기 정도 코칭은 다 할 수 있으세요. 이 부분까지 올라오는 것을 저와 함께 정교하게 잘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될 것은 두 가지. 의식 확장과 존재감 인식. 상대에게 존재감을 인식하게 해주고 의식을 확장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PCC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평가 샘플 드렸다. 샘플에는 그 평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빈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쓸 용지예요. 평가서 샘플에는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하는 것을 대략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자세히는 아니야. 대략. 자, 여기에는 영어로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평가서가 이제 지금은 연습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평가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연습할 거지만 나중에 4개를 제출해야 돼. 1대1 멘토 코칭 받을 때 4개를 제출해야 된다, 이것을. 그래서 ICF에 항상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료했을 때 나중에 자격 딸 때 ICF에서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다 제출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제출시키지 않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특정인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거를. 근데 여기에 영어로 이름 써야 되겠죠? 요거는 자기 이름 써야 되고요. 여기 날짜 쓰고 여기는 우수명이 슈퍼비전 할 거니까 인원수가 한 15, 20명 되면 우리 슈퍼바이저가 더 들어와요. 멘토 코치가 더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이 클래스가 인원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다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수명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ICF에 등록된 멘토 코치, 슈퍼바이저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희는 이제 멘토 코치가 한 5명 정도 등록이 돼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평가서를 보시면 뭔가 이게 V가 아니라 체크야, 체크. 역량에 대한 점수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ACC 수준은 2에서 4점이에요. PCC를 맞으려면 5에서 7점이 나와야 돼요. 5점 이상 돼야 되지. 여기가 4점이나 3점 나오면 PCC 수준이 아니라 ACC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칭 마인드셋은 그냥 코칭을 전체적으로 잘했다. 전체가 5점 나왔다 그러면 이 코칭 마인드셋은 그냥
5점 평균을 저절로 줘버려요. 그래서 얘까지는 치지 않고 3번 목표 합의부터 이렇게 체크가 들어가죠. 자, 목표 합의에서 네 가지 다 충족했네. 그럼 KC, KPC 시험 보시면 경험했듯이 심사위원이 이거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해서 점수 매겨서 여러분들이 합격, 불합격이 나오듯이 이것도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은 좀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점수를 정확하게 주지 않고 체크만 한다는 거. 체크해서 자, 그럼 여러분 이 슈퍼비전 멘토 코칭에서 점수가 5점 이상은 나와야 되죠. 5점에서 7점까지 나오셔야 돼요. 자, 7점 이상 8, 9, 10은 뭘까요? MCC예요. 같은 평가서를 가지고 좀 미흡하면 ACC. 그럭저럭 평균점 이상 하고 있다. 그럼 PCC. 탁월하게 잘하고 있다. 그러면 MCC예요. 이 평가서 하나 가지고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할 때 슈퍼비전하고 멘토 코칭 같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 사람을 피드백을 할 때 이걸 같이 하는 게 더 빨리 효과적으로 변화가 되니까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5에서 7점 나와야 된다. 자, 보세요. 이건 저절로 들어가는 점수고 목표 있죠. 예, 목표 합의점에서 보세요.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정의하거나 제하긴 했다. 이것은 목표와 주제를 정의하고 합의하였다. 이건 뭐예요? 오늘 어떤 주제로 나누시면 유익할까요? 예, 주제를 얘기한다면 그럼 그것을 목표로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목표 합의를 하고 그러면 오늘 세션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3단계로 목표를 합의하죠. 예, 그것을 거쳤을 때 여기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척도로 정의하는 게 뭔지 기억나시는 분? 우리 비즈니스 코칭에서도 막 언급했었는데. 인테이크 코칭. 응? 수치화하는 거요? 네네네. 여러분들 코칭 오케이. 수치화하는 거죠. 되게 쉽죠. 척도로 정의했냐? 자, 오늘 그러면 마칠 때 그 척도화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성공 모습을 그려야 되겠지. 그 목표를 다 이뤘을 때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가요? 네네, 이렇게 된 상태요. 그러면 그걸 10점 만점, 우리가 하는 거야, 코치가. 그걸 1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몇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말을 좀 약간은 부드럽게 해야 돼. 몇 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고객은, 점수로?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어요, 고객은. 우리 아니지만 이제 처음 만나는 고객은 그걸 점수로 한다는 것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좀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몇 점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러면 5점이다, 7점이다. 요 과정을 척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했냐 안 했냐. 했으면 점수 들어가고 이 목표 합의는 잘했는데 척도화는 안 했으면 여기 점수 안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3.3은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나 중요성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예요? 어떤 중요성이에요? 자, 어떤 의미나 중요성은 한두 번만 물어보면 돼. 그것을 3번, 4번 물어보는 것은 정말 안 돼요. 얼마나 해야 될 질문이 많은데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해가지고 지루하게 만들고 똑같은 대답을 하게 만들고 이거는 코치가 대안이 없고 지금 갈 길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만 해주면 의미 한 번 해주든지 중요성 한 번 해든지 아니면 의미 한 번 중요성 한 번 해든지 하여튼 이 둘 중에 한 번만 해줘도 되고요. 한 2번 정도 해줘도 좋아요. 자, 그럴 수 있지. 주제에서 그게 왜 중요하냐 물었다가 목표에 가서 그게 어떤 의미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3단계나 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안 물어보면 여기 점수 안 들어가겠죠? 한 번도 안 물어보면. 네. 자, 마지막 세션에서 성취하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객이 해결해야 된다. 자, 이게 결국은 장애물 확인이에요. 장애물을 정의하는 거. 그 목표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목표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요? 아니면 이렇게도 하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예요? 네, 그게 다 장애 질문이죠? 네. 그것을 물어보면 점수. 자, 그러면 여기 4개가 있었는데 이 4가지를 다 하면 6점에서 7점 나와요. 5점이 최저죠. 그런데 2개, 4개 중에 50%만 하면 5점 줍니다. 4개 중에 2개만 했어도 5점 줘요. 1개만 하면 3점이나 3점 정도 되겠죠. 1개만 하면. 네. 야, 그러면 여기에 3점이 들어가면 어때요? PCC 점수에는 충족지 못하죠. 네. 그러나 1개 정도 3점, 4점 나와도 괜찮아. 왜냐면 뒤에서 6점, 7점짜리로 해서 평균치를 높여버린다거든요. 네, 이 한 점수를 낮게 평가받았다. 그럼 다음에서 그래서 자기의 강약점을 잘 알아야 돼. 약한 부분에서는 항상 점수가 낮고 높은 부분에서 항상 높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굉장히 불균형이 일어나겠죠. 이거 올려야지. 낮은 점수를 올려서 피드백 한번 받고 나면 좀 교정해서 올리고 다음번 할 때는 좀 밸런스 있게 하고 그러자고 이 슈퍼비전 갖는 거니까 네, 그렇게 그런 점수 조정하면서 민감하게 그거는 그 점수구나. 그건 약한 거구나.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을 계속 깎아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점수를 먹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 4번. 신뢰와 안정감에서는 보니까 2개밖에 커버 못했죠. 그래서 5점이 들어갔네요. 재능, 통찰력, 작업을 인정, 존중. 여기에는 재능에는 요즘 말로 강점이라고 그러죠. 강점 얘기 안 하는 적이 없잖아. 어떤 강점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나요? 어떤 강점을 쓰시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재능, 어떤 통찰력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점수 올라가요. 그 다음에 공감이 없는 경우가 많죠. 특히 남성분들이 공감 잘 못하셔서 요거를 좀 올리는 일들을 이제 여기서 좀 잘 하시면 돼요. 공감 없이 계속 논리적인 질문만 들어가고, 그리고 반응도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돼요? 자, 공감이 하나도 없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가지고는 공감이라고 볼 수 없고, 예를 들면 2가지에서 공감을 해야 돼요. 2가지. 하나는 기쁠 때, 하나는 슬플 때. 제가 늘 강조했죠. 음, 어, 참 많은 분들이 즐거운 일에는 막 좋아해. 아, 너무 좋으세요. 와우, 와우. 막 이러고 이제 에너지 올리는 공감 되게 잘하는데, 힘든 얘기만 하면 쓱 지나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 당황하면서, 아, 난 힘든 얘기 하기 싫은데, 코칭은 힘든 얘기 하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그 누가 정했어. 너무 하죠. 예, 그러시면 안 되고, 양쪽 다 하셔야 돼요. 아, 저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뭐, 아, 잘릴 것 같아요. 이러면, 급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 걸고, 그러시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거야. 아, 잘릴 것 같아요. 이러면, 아, 그런 마음이라니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공감 한번 해줘야 되는데, 평범할 때는 안 하셔도 돼요. 왜? 그 평범한 이야기를 해 나갈 때는 감정 개입이 없어도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계속 와우, 와우, 좋은 대답이시네. 와우, 좋은. 이러면은 오히려 감점. 근데 감정 기복이 확 떨어지거나 확 올라갈 때는 그 공감 표현을 함께 해줘야 점수 들어가고,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데 자꾸 공감 추임새가 들어간다. 그거는 지적을 받을 일이에요. 자꾸 고개 혼란하게 그러지 마시라고. 그럴 때는 침묵하면서 조용히 들어주고, 정리하게 하고 요약해주고. 예, 공감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못 쓰는 분이 많아가지고 이거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드렸어요. 공감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쓰자. 자, 감정인식, 우려, 신념, 이 걱정을 들어주는 거야. 힘들 때 그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힘든 얘기할 때 아까처럼 그래, 잘릴 것 같아요. 이런 얘기했을 때 급 당황하지 말고, 그 말씀하시면서 지금 어떤 심정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힘든 감정을 더 내놓겠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불안하고,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진짜, 마음이 좀 착잡하네요. 그럼, 이거 공감 한번 더 들어줘야죠. 아하, 그러시겠어요. 정말, 저도, 예, 좀 걱정이, 예, 똑같은 마음으로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그렇다면 뭔가 좀 우리가 대안을 한번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이렇게 공감을 한번 하고, 대안 쪽으로 가자는 거죠. 공감도 안 하고, 바로 대안으로 가면, 그거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이 공감과 감정은 사실 실과 마늘이잖아요. 감정 물어봐주고, 공감해주고. 예. 자, 그리고 일부러 물어봐줘요. 걱정. 우려가 걱정이거든요. 그 신념은, 좋은 신념도 많지만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신념을 해결하자고 하는 거죠. 좋은 신념은 계속 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은 거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좋은 거니까 축하주는데, 부정적인 신념이 나올 때는 이분의 실행이라든지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해결해 줘야 되죠. 자, 요거 신념은 해결하고 지나갈 일이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자, 요 신뢰와 안정감에서 이런 어려운 단어들 다룹니다. 그리고 코치의 기여에 어떤 식으로 응답하도록 초대하고 협력하고 고객, 이거는 뭐 이런 대화를 하고 있으면 요거 저절로 주어지는 대화인데, 이분은 이게 감정이라든지 걱정이랑 이런 것에 관여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해서 요 점수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요 2개가. 그러니까 감정이 약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요 2개가 짜라락. 그래서 5점 받았다. 제가 설명하는 중에라도 그 부분 좀 더 설명이 필요해요 하는 것을 꼭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다 기억나죠? 리마인드 되죠? 근데 그전에는 전체를 길게 설명하면서 갔다 그러나 지금은 쪽집게로 빡빡 집어갖고 해주니까 명쾌하죠? 네. 자, 그래서 괜찮다는 거야.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거를 다시 재정리하면서 하는 거니까. 네, 처음에 이 수법전 피드백 받을 때는 ACC 수준 나와도 괜찮아요. 처음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한번 듣고 나면 확 성장하거든요. 2번째 할 때는 피드백 점수가 확 나와. 요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프레젠스가 존재감이잖아요. 존재감. KPC와의 큰 차이는 이 존재감에 집중한다. 그 코치도 존재감을 가져야 되는데 KPC 되게 긴장해요. 그리고 되게 딱딱하고 존재감이나 의식확장이 많이 모자르니까 대화가 약간은 건조하죠. 그거 갖고는 비용받기 힘들어요. KPC 대화 갖고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80~90%는 KPC에서 멈춘다. 더 안 딴다. KPC인데 계속 성장해서 KSC, MCC 같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이제 성장하고. 자격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이 스킬 똑같은 거 쓰잖아요. MCC까지도. MCC 가서는 완전히 다른 스킬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똑같은 스킬을 가지고 얼만큼 더 능숙하게, 더 정확하게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놓으면 뭐 MC 자격을 안 따도 MC처럼 사는 날이 오겠죠. 그죠? 놓지 않고 계속 해나가면. 그래서 여기서는 프레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KPC와 KSC의 큰 차이가 하나가 프레젠스, 이거를 PCC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시각이 달라야 돼. KPC는 자원은 뭐예요? 해결가 뭐예요? 언제 할래요? 여전히 KAC보다 조금 더 성장한, 조금 더 발전한 대화지, PCC 대화는 아니야. 자, PCC 대화는 이 프레젠스를 온전하게 나타내는 게 PCC의 차이예요. 자, 이게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자신감이거든. 코치로서의 자신감. 막 고객이 이야기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내가 막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막 머리에서 질문 따로 돌아가고 있고 고객 이야기 따로 하고 있고 어떨 때는 고객 이야기도 못 알아듣고 질문이 적합치 않게 나가고 있고 그러면 지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감에 쭉 닷을 내리고 있으면 편안한 상태가 돼야 되겠죠. 평정한 상태. 자, 코치는 평정한 상태가 돼야 되고 고객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 KPC와의 차이가 뭐예요? 존재가 다르다 그랬죠. 존재를 인식하게 해주면 되는 거야, 고객은. 그래요. 문제, 행동에 집중 맞춰져 있는 게 KPC잖아요. 그러니까, PCC에서는 문제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어떻길래, 당신의 존재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을 한다면 당신 존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존재와 정체성 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다르겠죠? KPC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강점이 뭔가요? 당신의 리더라면 뭐라고 조언해 줄까요? 예. 이렇게 지금 해. 그럴 거야. 계속 행동입니다. KPC는 다 행동이에요. 거의 다가. 감정 물어보는 거 이외에는. 근데 PCC는 무엇을 할래요? 고객이 문제를 내놨을 때 무엇을 할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나가면 안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생각하는 동기가 뭘까요? 계기가 뭘까요? 자, 이런 게 다른 거예요. KPC는 바로 행동축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PCC는 그 이면에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문제를 내놨다 치더라도 바로 문제만 가지고 행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원인 이런 탐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 내면의 상태를 인식하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것을 고민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해서요. 그게 바로 존재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원인이 뭘까요? 동기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지만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걸 그렇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또는 뭐 그거를 해결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굉장히 다르죠. KPC랑 굉장히 다르죠. 자, 이게 차이예요. 자, 프레젠스에서 차이를 보여줘야 된다. 제가 샘플 질문들 드릴게요. 그래서 그 질문으로 하다 보면 된다. 자, 설명을 제가 이제 프레젠스랑 의식확장이 다르다 그랬어요. 확연하게 다른 게. 네. 자, 여기 보니까 이분은 2개밖에 커버를 못해서 이 존재 자체 반응 못했어. 이 사람 계속 행동만 물어봤겠죠. 점수 안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세션 동안 달성 언제 어떻게 할래요?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요거는 점수 들어갔어요. 하고자 하는 일을 선택하게 했다. 이거는 항상 있는 거니까 점수 들어갔어요. 그런데 고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안 보였어.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고 원인 탐구를 하고 그건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질문을 잘한다면 요 호기심 질문도 저절로 들어가겠죠. 연결돼 있어요. 근데 정해진 질문, 늘 패턴, 프로세스에만 집중한 질문들은 호기심이 안 보여요. 고객이 한 이야기에 두 발을 탁 디밀고 들어가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존재에 집중하면서 대화를 하면 당연히 호기심이 보이지. 그래서 이런 점수들은 함께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 점수도 같이 나와요. 저절로 두두두둑 점수가 쉽게 나오죠. 그리고 고객이 이야기하면 질문 들어, 이야기하면 질문 들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바쁘게 하면 이 침묵하고 기다리는 점수는 안 나오겠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게 고객이 말만 하면 한참을 기다려. 매번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돼요. 너무 불편해요. 그런 것도. 어떨 때는 나오면 들어가. 왜냐면 뻔한 이야기들은 그걸 또 멈춰서 공감 많이 해도 강점이라 그랬잖아. 어떻게 10마디 100마디를 하는데 모든 걸 멈춰서 공감. 그래요? 그렇다니 정말 이렇군요. 그래요? 저도 기쁘군요. 그래요? 진짜 힘들겠군요.
너무한 거죠. 너무해서. 그것도 정말 아마추어들이 잘하는 실수예요. 정말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갈 때는 말이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러면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사람들은 당신을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공감 없이 가야 되는 장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랬죠. 아까 굉장히 기쁜 즐거운 대화일 때 공감이 들어가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공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음 굉장히 프로세스나 아니면 지금 대답을 잘하고 있고 또 고객이 아주 중요한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공감이나 감정을 개입시키는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때는 침묵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 아유 저런. 네. 오. 음. 음. 이렇게만 해도 20-30분 대화해요 상대는. 그죠? 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침묵이 필요할 때. 요것을 자 그것은 왜 프레젠스에 있냐. 경청에 있어야 되지. 근데 이거는 경청이 아니라 고객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행동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계속 그 공감이 들어가고 추임새가 들어가고 반응을 해 주는 것을 무분별하게 한다. 이것은 자연스럽지가 않고 평안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침묵은 어떨 때 하냐? 지금 말씀드린 그럴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야? 둘, 넷, 6개 중에 2 개밖에 커버 못 했으니까 4 점. 자 여기서 점수 잘 안 나와요. 이게 딱이 굉장히 두드러진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나타내기가 힘들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니까 고수가 되면 나오는 느낌들인 거죠. 자 경청은 우리가 정말 알고 있던 거라서 쉽습니다. 그런데 KPC에서는 없던 것들이 있죠. 고객의 존재나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질문해라. 자 경청은 이러고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는 거,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듣고 이해하고 질문으로 연결시키는 이 3박자. 잘 듣고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질문으로 연결하는 3박자를 경청이라고 그래요. 경청 잘하려고 그러면 가만히만 있으면 잘하게요. 그거 갖고 경청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경청이라는 것은 관찰과 동일해요. 관찰. 관찰만 하면 뭐예요? 질문에 적절하게 연결을 할 때 그 관찰을 잘했다라는 표시가 나는 거지. 경청만 하고 있으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뭘로 이 많은 것들을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었는지 뭘로 나타내요? 질문이나 반응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3박자가 동시에 일어나야만 점수가 나온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엇박자가 났다. 고객님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어로 대답을 하거나 어의 질문을 해. 아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 아줌마 얘기를 해. 이건 엇박자죠. 엇박자. 그거는 경청을 못하고 있었구나. 지금 상황 이해를 못하네. 고객이 지금 뭐 때문에 고민을 하는지를 이해 안 하고 자기 갈 길만 가고 있구나, 코치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예,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경청에서 KPC에서 다루지 않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 단어. 고객이 사용하는 단어에 집중해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2번,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꼭 멈춰서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물어봐 줘야 된다. 그리고, 감정. 자, 이 감정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그 힘든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물어보자. 아니면 그 힘든 감정이 어떤지 물어보자. 네, 그래서 이 감정은 경청에서도 점수가 들어가고 또 어디에 들어가죠? 자, 신뢰에도 점수 들어가죠. 예, 감정 질문은 한 3-4번은 해줘야 돼. 전체 할 때. 그러면 점수가 잘 들어. 여기에도 들어가고 감정 얘기 한두 번 해주면 그래도 감정에 대해서 탐색하고 있구나. 이렇게 점수를 주죠. 빼놓으면 안 될 피드백이나 질문 중에 감정이 있죠. 자, 에너지 이동은 그런 거예요. 감정하고 또 달라요. 근데 어떨 때는 감정하고 같이 움직이기도 하죠. 우와! 자, 이거는 뭐예요? 감정도 들어가 있지만 에너지가, 우와! 에너지가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힘들어요. 슬퍼요. 자, 여기에는 감정이 있지만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에너지는 이렇게 확 변화된 그 겉모습. 감정은 겉모습으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러고 있어도 이거 감정이 보여. 근데 에너지로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와! 이럴 때는 흥분된 감정과 밝은 에너지 같이 있어요. 그럴 때 근데 이 이제 구별을 줘야 되니까 수업에서도 사실 설명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얼굴이 많이 어두우셨는데 지금 끝날 때 참 좋은 그 해결 대안도 많이 찾으셨고 그래서 그런지 얼굴 많이 밝아지셨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진 거 목소리 톤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손짓 발짓 뭐 이런 걸로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에너지 이동이나 비언어적 신호 와 그랬을 때 이럴 수 있죠. 와 하고 목소리도 맑아지시고 손뼉까지 치셨는데 이러면 비언어적 신호를 알아봤다는 그 표시가 되죠. 에너지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행동이나 에너지도 집중하고 있다는 걸 표시를 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는 표시를 내는 거에 집중해서 하니까 되게 인위적으로 보이고 그러는데 정말 고객을 만나면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객은 막 손도 쓰고 막 에너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코치는 항상 네 그러시군요 고객님. 아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면 잘 될까요? 계속 이러고 있으면 사실 고객이 불편하거든요. 공감도 안 가고 마음도 열기도 힘들고 점점 문이 닫힐 수 있어. 그래서 이거 필요한 고객이 와 그랬을 때 알아봐 줘야 돼. 와 하고 이렇게 박수를 크게 치셨는데 지금 그 감정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목소리도 우리도 목소리가 밝아져야지. 아 지금 참 기쁘신 모양이시군요. 아 많이 기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좀 전에 와 하고 이렇게 박수를 치셨는데 어떤 기분이세요? 무엇이 떠올랐어요? 이게 목소리 그게 바로 춤추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정말 인간적인 대화죠. 네, 그것이 대화 잘하는 사람의 네,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청이 의외로 해줘야 될 것들이 있죠. 예, 6.5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냐 이것은 가치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면 요거 점수 올라가요. 당신의 세계가 어떻게 돼 있나요? 당신의 세계관은 뭐예요? 이런 말 안 해도 돼. 안 해도 가치를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그 신념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관점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그 세계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은 다 보고 있지. 그래서 점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 또 신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치나 신념에 대해서 질문 안 하면 요 점수도 나오기 힘들어. 그래서 연결돼 있는 역량들이 있죠. 명확한 다른 목적이 없다면 방해하지 마라. 코치가 말이 많으면 요거는 점수가 안 나오겠죠. 네, 코치가 적절 한 7대3이나 6대4까지도 괜찮습니다. 진짜 막 피드백하고 맞물려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7대3이면 어떨 땐 좀 드라이해 보일 수도 있어요. 2대8은 말도 안 되고 2대8 갖고는 공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공감이 좀 들어가고 추임새 들어가고 내 통찰력과 직관을 나누려면 30%에서 한 35%? 많으면 6대4까지 돼도 괜찮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50%까지 갔다 그러면 방해하는 거야. 코치가 말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건 뭘로 알 수 있어요? 쉽죠. 고객이 한마디 하면 코치는 2마디, 3마디 할 때 알 수 있는 거지.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래. 고객이 아유 정말 내가 건강 때문에 요즘에 일도 잘 안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져요. 아유 진짜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코치가 아 건강 때문에 요즘 일도 잘 안 하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그래서 정말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어떻게 됐어요? 요약이 아니죠. 다 말을 했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고객님 정말 건강 때문에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되긴 되는데 그럼 건강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됐어요? 3배죠 3배. 자 고객이 한 얘기를 그대로 다 되뇌인 다음에 또 나의 평가도 넣고 이걸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고 넣는 거야. 이 평가를 추임새를 넣고 그 다음에 질문이 들어가. 절대로 안 되겠죠. 네, 그러면 6대4에서 머물지 못해요. 반 이상이 돼요. 거의 코치의 말이. 그러면 이런 거 다 감점 받아요. 그래서 한 4 이상은 넘어가지 말고 또 3 정도면은 아주 퍼펙트하다. 3까지 7대3인데도 공감도 잘하고 있고 통찰도 나누고 있다라 아, 천재지 천재. 코칭 천재. 자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얘는 5점. 자 의식확장까지만 설명해 볼게요. 뒤는 이제 좀 또 단순하니까 자 의식확장이 존재감이랑 쌍두마차 PCC는 이 2가지가 제일 많아야 돼요 대화가. 그래야 점수가 잘 올라오고 그러면 고객이 굉장히 깊은 대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솔루션도 탁월하게 찾을 수 있고 자 의식확장은 사고방식 느낌 가치 필요 욕구 이거 전에 다 했던 거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한다. 그 다음에 현재 생각이나 느낌을 넘어서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서 새롭고 확장하게 아 제가 전에 실수했을 때 이러이러했는데 지금 대화하다 보니 이러이러할 걸 그랬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넘어섰죠. 그리고 이러이러하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것도 지금 확장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아 제가 그때 이런 마음이었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하가 나오면 새롭게 확장된 방식으로 이제 탐색하도록 도왔다는 증거가 되겠죠. 자, 아하 모멘트를 번은 만들어내야 됩니다. 즉 아하 깨달음의 모멘트를 만들으라는 거죠. 맨날 티피컬한 그렇고 그런 뻔한 질문을 해서는 이런 게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코치는 현재 생각이나 느낌을 넘어 상황에 대해서 새롭고 상황
자신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하고, 이번에는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해야 돼.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면서, 아,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이렇다는 건 상황 인식을 지금 새롭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상황. 그 회사의 뭐 성공보다는 회사, 뭐라 그랬죠? 하여튼 그래서 더 확장된 상황 인식을 하고 있으면 여기 점수가 들어가요. 자, 이것도 위랑 비슷해요. 직관, 통찰, 의견을 나눠라. 공유하라는 게 나누라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KPC랑의 차이죠. KPC에서는 이런 거 공유했다가는 왜 코치가 조언했냐, 자기 생각을 왜 얘기하냐라고 감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걸 얘기를 안 하면 감점이야. 항상 몇 번은 이런 모멘트가 있어야 돼. 고객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좀 정리된 생각이 있는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해도 돼요. 그러면 표시가 되게 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아, 그러셨군요. 저도 그 말씀을 들어보니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고객님이 그 상황을 잘 견디신 것이 정말 대단하세요. 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공감도 들어가 있고 내 통찰, 내 의견을 말한 거예요. 정말 잘하셨네요. 내 입장이라면 이랬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꼭 이렇게만 아니더라도 얘기하다 보면 우리 평소에 잘 하는 겁니다. 평소에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APC까지 거친 사람은 일체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얘기를 안 해. 안 한다는 건 그 대화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PCC까지 따신 분 중에 정말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분이 많아요. 우리 팀은 안 그래. 제가 슈퍼비전 거치면서 그게 없으면 지적을 하거든. 자기 통찰을 하나도 안 나누셨네요. 좀 나누셔야죠.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 코치가 그런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규칙처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면 대화가 되게 드라이하고요. 인간적이지가 않아.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 의견이나 통찰이나 정리된 걸 말을 안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냐 이거죠. 그래서 2번, 3번은 있어야 된다. 없으니까 여기 점수 안 들어갔죠, 여기. 마지막에 하나가 더, 2개가, 여기에는 8개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할 게 많죠. 여기는 감정, 생각, 명확하고 직접적인 개방형 질문. 이거는 닫힌 질문 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냥 점수 올라가요. 닫힌 질문이 1번이나 2번까지는 감점 안 가요. 그냥 3번까지 나오면 감점 들어갑니다. 자, 간결한 언어. 아까처럼 막 정리도 하고 내 생각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면 간결하지가 않죠. 말이 너무 많죠. 예, 그러면 여기 점수 안 들어가요. 여기서 감점 많이 받아요. 여기 2군데. 잘 안 나와, 이거. 공감을 많이 하려면 말이 많아지고. 또 의견을 자꾸 얘기를 또 너무 많이 해도 이거 안 나와. 그래서 참 그 밸런스 잡는 연습을 잘 해야 되겠죠. 네. 코치는 대화에서 고객이 주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뭐 고객이 얘기 안 하고 내가 끌고 가고 그러면 점수 안 나오겠죠. 근데 대략 뭐 여기에서 점수 못 받는 분은 없어요. 왜냐면 고객의 이야기를 가로챈다거나 막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점수 저절로 나와요. 어려운 것은 이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이 성장 촉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행계획. 요게 좀 차이죠. 아까 요거 존재에 대해서 배운 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배운 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넘어선 사고방식, 상황을 넘어선 사고방식. 이게 확장되도록 질문해라. 여기서도 자신에 대해서 배운 것을 물어봐라. 자신의 상황, 자, 존재와 상황을 한 번씩 따로따로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죠. 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던 거예요. 오늘 코칭을 통해서 좋았던 게 뭐예요? 깨달은 게 뭐예요? 이거 KAC에서도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나눠 갖고 할 뿐이야. 오늘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상황에 대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그냥 상황이라고 하지 말고 오늘 나누었던 이슈가 있잖아요. 그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2번 해주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네, 똑같고요. 언제 어디서 누가 점검해주면 좋을까요? 있고요. 자, 8.8에 축하해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데모 한번 하고 여러분이 한번 평가하는 연습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걸 드릴 거예요. 선배들이 이 슈퍼비전 한 영상들이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공개해도 된다 그래서 공개해서 그거 보시고 또 제가 평가한 것도 보시고 달달달 보면서 하시면 요 제가 빼먹은 거 요런 것들 이미 잘 해오던 것들이라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자, 순서가 있는 건 목표에는 반드시 순서 있죠. 뭐가 순서예요? 주제 내고 전체 목표 내고 오늘 세션의 목표는 반드시 순서가 거꾸로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척도는 어디서 하냐? 위에서 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 마지막 오늘 세션에서만 척도화를 하죠. 자, 이거는 정해져 있는 순서가 있어. 다른 거는 순서 없습니다. 왔다 갔다 이 대화라는 안에서 그러니까 이 슈퍼바이저, 이 점수 먹인 사람이 굉장히 고도한 능력이 발달돼 있지 않으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점수를 주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딱 2개가 있는 거야. 우리의 대화 번호 중에. 이 실행계.
성장 촉진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예, 성장을 촉진한다. 그래서 우리가 KPC 때까지 했었던 실행 계획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자, 실행 계획에서 없었던 것이 이런 거죠. 8.8. 진행 상황을 탐색해요. 고객님, 우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고객님, 지금까지 하기로 했던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진행되던 것들을 탐색하도록 고객을 초대하는 거예요. 척도는 목표할 때 정했는데 끝에 실행에 가서 점검을 한번 꼭 하도록 세팅돼 있죠. 여기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척도 점검하면서 이제 실행 계획 들어간다라는 표시를 스스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고객님, 오늘 처음에 시작하실 때 방법 3가지 찾으시면 만족하시겠다 그랬는데 현재 만족도가 어떠세요? 딱 이렇게 물어보세요. 점수 여기에 딱 진행 점검이 됩니다. 그리고 척도 물어봐야 되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실행계획 들어갈 때 이 질문이 이제 실행계획 여기 들어갈 것들의 초입 단계다 라는 표시를 스스로 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점수들이 의외로 잘 안 나오는 일이 많아요. 아주 쉬운데도. 왜냐면 KPC보다 좀 몇 개가 더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여기서 좀 헤매시더라고, 의외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작할 때 7점까지 가면, 결심이 7점까지 가면 만족하시게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셨나요? 처음에 정한 척도를 꼭 말해줘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 되셨나요? 아, 7점은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오늘 과정 여기서 축하하면 안 돼요. 축하는 뒤에 끝나기 전에 해야 돼. 여기서 축하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하지 않아야 되냐 하면 7점을 가기로 했는데 6점이요 라고 말하면 그럼 뭐 할 거예요? 다시 코칭을 시작할 거예요? 아니면 어머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점이든 6점이든 그냥 점검만 하고 가야 돼요. 여기서는 그걸 잘했다 못했다 여기서 해주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7점까지 가기로 했는데 현재 6점이시군요. 무엇을 그런 질문 해줘도 되죠. 무엇을 더 하신다면 7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보통들 그래요. 아, 실행까지 하면 7점 갈 것 같아요. 아, 내 실행은 이후에 하는 것이고 오늘 그러면 찾기로 하신 거는 다 찾으신 거군요. 그러면 네, 다 찾았어요. 이렇게 나와. 자, 이거를 대화하는 게 PCC야. 여기까지 해줘서 고객이 오늘 7점 가기로 했는데 6점밖에 못해서 코치 무능력하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런 용도로 아주 중요하죠, 여기가. 요거 쭈쭈쭈쭈 순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나기 전에 축하를 한번 하는데, 오늘 깨달았던 게, 위에서 여기서 깨달았잖아요. 깨달았는데, 사실은 요 깨달음 뒤에 축하해야 되는데, 여기서만 하지 말라는 거야. 요거는 달성을 했을 때는 축하할 수 있지만, 달성 못했을 때는 축하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고, 요거 한 다음에 해도 돼, 축하는. 요거 왜냐면 배운 거 깨달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축하드려요. 아주 좋은, 깨달음이 있었네요. 이래도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봐도 오늘 가장 유익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늘 해오던 거 해도 돼요. 오늘 가장 좋았던 게 뭐예요? 뭐예요? 고객님 너무 잘하셨어요. 네, 축하드려요. 예, 박수도 저는 항상 박수 쳐요, 일부러. 고객님, 우리가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다. 조금 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래도 안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는데 무엇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더 나누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당신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고객에게 여지를 준다는 게 이거예요. 완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객과 파트너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고객님 남은 시간 조금 남은 시간에 무엇을 더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아니 됐어요 그러죠. 근데 많은 또 경우는 그러게 돼요. 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할 때 저를 응원했을 때 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두 마디 더 할 수 있죠.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2, 3분 남겨놓고 이 멘트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장장 이 과정들을 쭉 해와서 여기서 5점 줬는데 이 사람은 평균 점수가 5점 나왔어요. 자, 4점짜리도 있었죠? 6점짜리가 있었죠? 5점짜리 있었죠? 평균 냈더니 5점이 나왔어. 어느 부분에서는 4점 나와도 괜찮은 거죠. 다른 데서 잘하는 곳에서는 아주 잘해줘야 돼. 그래야 평균. 자, 평균이 4.9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평가서는 못 쓰는 거예요. 다시 하셔야 돼요. 4.9 나오면 못 써요. 5점이 나와야 이 4개를 제출해야 되는 그 개수로 들어가야죠. 여러분은 이 5점 이상짜리를 4개를 해야 수료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걸로 지금 시험 갔죠. 네, 저는 시험이라는 말을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까봐 안 했는데 수포비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시험과 다르잖아. 몇 번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교정할 수 있도록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자리에서 평가하면서 역량 그거 하고 또 다시 올리고 또 다시 조정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끝날 때는 여기 점수 주고, 자, ACC면 여기에 땅 올라가겠죠. 요 체크가. 근데 PCC기 때문에 여기다가 줬어요. MCC는 없겠죠, 여러분 중에. 아예 주지도 않아요. 근데 점수는
5, 6, 7, 7점이 최고 점수고 보통 6점까지 주고 애지간하면 이제 4점 안 주고 정말 치명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4점보다는 5점을 드리죠. 5점에서 6점 많이 줄 거고요. 너무 잘한 경우는 7점 드려요. 8점은 없겠죠. 여기는 MCC 점수니까. 네, 이렇게 해서 평균 5점. 자, 여기는 체크만 하는데 아까 점수 먹이는 방법 알았잖아요. 7개 중에 4개를 커버했으면 6점 정도 주겠지. 7개 중에 3개를 커버했으면 4점. 4점 줄까 5점 줄까는 3개를 했는데도 상당히 질문이나 그 대응이 좋았어. 그러면 5점 줄 수도 있어요. 약간은 그런 미묘한 것에서는 주관적인 그때의 상황에 맞게 판단이 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나오고 끝나면 한 두세 가지, 네, 개발할 거 두세 가지, 네, 또 잘한 거 두세 가지 이렇게 써가지고 이 평가서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이제 시간이 500시간이 쌓여지면 그때 ICF에 접속해서 이제 시험 신청을 하면 되는데 회원가입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PPT에 넣어가지고 다 넣어드렸어. 이제 그거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오늘 너무 많은 자료를 드리면 너무 좀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드려갖고 회원 가입하고 그다음에 PCC 신청하고 우리가 수료증 드리는 것을 수료증 넣고 비용 내고 그러면서 이제 신청을 하면 며칠 있다 이메일로 필기시험 어디서 볼래요? 라고 장소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 난 집에서 볼 거야. 아니면 난 시험장 가서 볼 거야. 그 한국은 서울에 시험장이 있거든요. 국제 규격의 시험장. 그래서 거기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 그럼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지정이 돼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면 나 집에서 볼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또 이메일이 가면 그쪽에서 또 이렇게 확정 연락이 와요. 그럼 언제 시험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시험 문제집은 제가 여러분들 필독서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마스터키, 프로코치 마스터키, 이게 딱 필기시험 문제풀이야. 문제풀인데 그 문제풀이를 보다 보면 우리 역량이 쫙 정리가 되면서 굉장히 전문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좋은 책이죠. 그래서 그거 한 두세 번 줄쳐가면서 보면 시험 보는데 문제가 없다. PCC는 1년에 몇 번 시험 보나요? 아무 때나. PCC는 필기시험 뿐이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게 시험이거든. 시험을 잘 봐야 이제 여러분도 고생 안 하고 나도 고생 안 하고 이 슈퍼비전에서 딱 이렇게 프로가 돼서 나가시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고 ICF는 필기시험만 보면 되는데 필기시험은 우리가 회비 내고 회원 신청하고 그 다음에 시험 ICF 그 PCC 시험을 나는 보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 그때에 이메일로 며칠 내로 이메일이 와요. 어디서 시험 볼래? 그래서 그들이 제시한 그 시험장이 있어요. 시험장에서 가서 하거나 집에서 할 경우 여러분들이 그 카메라를 가지고 다 비춰봐야 돼요. 자료가 없다, 사람이 날 가르쳐주는 사람 없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이거 이외에 카메라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책이나 이런 것들이 책상 위에 없어야 돼. 네, 그것을 다 비춰주고 그리고서 시험을 보면 되고요. 또 그 집에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밑에를 계속 보고 있거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기 고개 돌리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보는 거랑 똑같아. 집에서 해도 영어로 하겠죠. 영어로. 근데 한국은 한국의 국제 규격으로 시험장이 있어서 토플이나 이런 시험 보는 데 있죠. 그런데 지정을 거기서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들 봐요. 서울에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에 올라와서 보더라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패키지를 드릴게요. 과제는 뭘 내야 되고 어떻게 1대1 멘토 코칭은 또 어떻게 끝내고 언제 수료증을 받나 이제 그 안내와 그리고 회원 등록하는 거랑 시험 신청하는 그 사이트에 너무너무 헷갈려가지고 그 신청하는 데만도 10만 20만 원 내고 의뢰를 해요. 힘들고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PPT에 다 이렇게 차례 넣어놔서 요거 클릭하면 요거 나와요. 그럴 땐 요거 누르세요. 요거 누르세요 하고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래도 모르면 하다가 펴놓고 저한테 SOS 하세요. 그럼 같이 들어가서 보면서 또 ICF도 자꾸 바뀌니까 바뀌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 루트를 제대로 해놨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또 많이 바뀌었는지. 많이 바뀌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 중에 여러분 임팩트 있는 거 한두 가지씩만 나눠주시고 질문도 해주세요. 제가 정리 한 가지만 해드린다면 KPC와 PCC의 차이는 존재감, 고객의 존재에 집중하는 것과 의식 확장하는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쓰는 게 PCC다. KPC와의 차이다. KPC는 행동에 집중하고 있지만 PCC는 존재와
의식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요 차이. 네, 기억나시죠? 요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야. 왜냐하면 KSC도 그렇게 합니다. KSC가 미국의 MCC에 필적시키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전엔 좀 약했어. 많이 약했는데 뭐 위에다가 MCC 같은 걸 또 하나 둘 수는 없잖아요. 너무 시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KSC 수준을 MCC 수준으로 확 올려버린 거야. 아무튼 그렇다 치더라도 KSC와 PCC는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거 나눴듯이 우리 염은주 코치님은 어떤 게 아까 설명 중에 좀 와닿았어요? 어, 저도 아까 여러 가지 강조하셨지만 그 프레젠스 부분하고 음. 사실 의식 확장 이게 조금 저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잘 어떤 질문들 어떻게 해야 이게 그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뭔가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아직도 이렇게 실제로 해보지 않고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그 자신의 존재감, 신념 이런 것을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질문해서 그 스스로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조금 PCC의 강점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음. 아까 적극적 경청 얘기하실 때 그냥 잘 듣는다고만 경청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 고객의 얘기 단어도 좀 반복하면 거기에 대한 의미를 또 찾고 또 뭐 비언어적인 신호도 좀 제가 또 좀 약간 그 뭐라 그러죠 통찰을 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계속 그 고객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뭐랄까 집중력이 좀 필요하겠구나. 뭐 저 혼자 막 다른 그 다음 질문을 생각하느라 놓치고 이렇게 되면 좀 대화의 흐름도 끊기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더 말을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7대3이나 이렇게 6대4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저 말하는 속도도 빠르고 말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제가 좀 절제하고 그런 좀 뭔가 스킬을 더 이렇게 더 만들어야 될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와, 좋습니다. 그래요. 공감을 잘 하시는 분은 좀 말 양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너무 또 공감을 안 하시는 분은 딱딱해, 대화가. 그런 강약점이 좀 있으니까 그런 조절들을 좀 해보면 좋죠. 네, 조건영 코치님은 어떤 점이 좀 임팩트 있었어요? 저는 KPC 대비해가지고 일단은 감정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드시 짚어줘야 되고, 신념이나 가치, 그런 것까지, 짚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에너지 이동, 그런 걸 통해서 뭐 직관이나 통찰력,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프레젠스랑 의식 확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실제 시연하면서 얼마나 이제 이게 감으로 제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는 말씀 들으면서 좀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남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더 나누고 싶으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냐, 마무리 질문이 KPC랑은 완전히 다르다. 음. 그런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아, 정리 잘하셨어요. 네, 석 코치님? 네, 저는 아까 쭉 설명을 들으면서 좀 전체적인 그림들, 윤곽들을 좀 잡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 프레젠스와 의식 확장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뭐 몇 번 실수하면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게 스킬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또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아, 힘드신데도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김태유 코치님은? 그 성장 촉진 부분에서 음. 그 실행 계획을 순서대로 해야 한다. 이걸 좀 머리에 입력했고, 그리고 그 진행 상황을 탐색하도록 고객을 좀 초대해야 한다. 뭐, 그리고 제일 처음에, 목표, 그 다음에 그 어떤 주제인가, 오늘은 세션 무엇이 일어나면 좋겠는가, 그걸 꼭 확인해야 한다. 척도도 해야 되고. 네. 그게 이제 그랬죠. 목표와 성장 촉진 이 두 스킬은 순서가 있다. 네. 나머지는 5번하고 5가지가 있어도 얘 왔다 갔다 그냥 얘끼리만이 아니라 그 다른 역량들과 많이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쓰는 것이고, 그렇지만 목표는 여기서 짜르륵 그 순서를 맞춰줘야 되고, 성장 촉진도 뚜루룩 그렇게 위아래로 쭉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사실, 목표와 성장 촉진이 쉽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연습하면 되니까. 근데 나머지는 고객이 무엇이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그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지요. 예. 그래서 최대한 목표하고 성장 촉진에서는 점수를 많이 올리자. 존재나 경청이나 의식 이런 데서 점수가 낮을 우려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밸런스를 좀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